다음의 모양 봅시다. 네 동그라미. 39쪽 아니에요? 응. 내가 어딨어요? 이시영. 아, 그쪽 이시영. 네, 네 동그라미. 하자. 이소영. 마음의 고향은 이제 고향의 체크. 그래서 이 시의 시적 대상은 고향입니다. 참새 때 왁자희, 왁자희는 왁자지껄에 대한 이야기죠. 청각입니다. 내려앉는 대순마을의 노란의 밑을 시적 허용에 대한 이야기. 시적 허용은 뭐예요? 강조하는 효과가 있었죠. 초가을의 체크, 계절적 계절. 초가을의 지붕이 있지 아니하고의 체크. 고향이 있대 없대? 없대. 그래서 뭐예요? 상실감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상실감. 또 볼까요?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잎, 후두둑의 체크. 의성어에 대한 이야기죠. 음성 상징어입니다.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 여름의 체크, 계절의 체크.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에 잘라봐. A 부분이랑 B 부분의 지금 첫 번째 거 문장 구조가 같아야 달라요. 문장 구조가 같죠? 그래서 문장 구조가 같기 때문에 문장 구조가 같은 걸로 잘라서 내용을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없대. 상실감이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의 체크. 마찬가지 의성어, 음성 상징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소리의 체크. 원래 표현하고 싶은 게 왜? 아스팔트 냄새야. 기적소리. 감각이 뭐죠? 저기 창문 닫으면 안 돼요? 닫어. 어떻게 닫아요? 뜯고 닫으면 되지. 잠깐만요. 이거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아니고 빨리. 했어요. 미친. 야 그거. 그걸 위를 뜯어. 뭐? 아래를 뜯어야 되지. 아, 내가 여기 왜 책상이 있어? 아, 뜯어. 아니 안 뜯긴다고. 책상 뒤로 빼놓자. 아유 훈수증. 내리지가 않아. 이거 그랬잖아. 너 그런 말 안 했어. 저 새끼. 야 이거 안 닫혀요. 그니까 그럼 냅둬. 안 돼요. 나 위에 뜯어줘요. 서영아. 아니 그냥 들어가. 최대한 넣어. 아 모르겠다. 아 제발. 앉아. 왜 열어? 아 그랬어. 남자들끼리 이러고 있는. 앉아. 괜찮아. 아 이제 내가 좀 사라졌겠지? 아 그리고 선생님 저 치면 안 돼요? 저걸 왜 뜯어? 구멍이 있어서. 환기용. 구멍이 있어. 그래서 냄새가 못 나가. 아, 그냥 해. 아 시끄러. 더운데. 서늘한 뜨거운 기적소리의 체크. 청각이죠. 근데 청각을 어떻게 표현했나? 서늘하고 뜨겁다고 표현했죠. 그래서 공감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감각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지 아니하고 또 잘라. 뭐야? 마찬가지. 상실감에 대한 이야기.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가러 흰의 체크. 시각. 옷자락을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의 빛을. 파르라한은 파란색. 시각. 그래서 흰색과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입니다. 색채 대비 적어주세요. 있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 했다? 고향에 대한 성실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구조의 반복을 통했다. 문장구조 반복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었죠. 아까 계속 4개로 나눴을 때 싹 다 내 마음의 고향은 어쩐다 있었죠? 1번은 맞는 말. 미각적 이미지 밑줄. 맛에 대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은 2번. 시야를 반복하여 고향에 대한 성실감 잊지 아니하고 반복했죠? 3번은 맞는 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시각, 청각 나왔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뭐하냐? 뭐하냐고. 네, 죄송합니다. 뭐하고 있어? 그림 그리고 있었어. 색채 대비를 통해 색채 대비 체크. 어디 있었어요? 흰색과 푸른색 있었죠? 5번도 맞는 말. 7번 보겠습니다. A에서 C에 나타난 감각적 이미지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A에서는 의성어를 통해 청각적 이미지를 드러냈다. A에 의성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A에 의성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틀렸습니다. B에서는 시적 허용을 통해 시적 허용 어디에 있었어요? A에 있었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B에서는 촉각을 청각했다. 맞나요? 시각에 아니 청각에 촉각하였죠. 정각이야. 청각을 네. 그래서 3번도 틀렸죠. C에서는 심상의 대비를 통해 대비, 대조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흰색과 푸른색 색채 대비에 대한 이야기 똑같습니다. 답은 4번이겠네요. C에서는 색채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답의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맞나요? 싫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리워하지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됐죠? 다음 고대전의 첫사랑 보겠습니다. 뭘 바꿔? 잘 왜 바꿔? 네가 그냥 저기로 옮겨. 왜 좀 미쳤나? 작품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뭐가 도전했지? 눈이 도전하는 거죠? 눈의 동그라미. 박남수예요 지금? 고제죠. 44쪽이요. 아 뭐야 이거 44쪽이네. 아 44쪽이구나. 미안해. 나만 몰랐네. 아 44쪽인 줄 알았지. 눈의 동그라미. 눈이 바로 뭐예요? 시적 대상입니다. 눈이 도전을 했대. 도전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도전은 누가 하는 거지? 사람. 그럼 무슨 법? 의인법. 아 오케이. 멈추지 않았으랴. 않았으랴의 밑줄. 뭐죠? 의문형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 궁금해? 안 궁금하지? 서리법. 근데 눈이 도전을 했대. 어? 어디가 서리법? 않았으랴. 알았으랴? 멈추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럼 눈이 도전을 했대. 뭘 하려고? 꽃 한 번 피우려고. 꽃의 체크. 그럼 이 꽃은 무슨 꽃이 되겠어? 눈꽃. 눈꽃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싸그라 두드려 보았겠지. 남번번 춤춰 보았겠지. 그래서 뭐예요? 문장 구조가 똑같죠 나란히. 대구법입니다.
네.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게 수백 번. 그러면 이연에 대한 이야기는 뭘로 흘러가는 거예요? 눈의 도전에 대한 이야기죠. 노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눈꽃을 피우기 위한 도전. 이해됐나요?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사랑의 체크. 그럼 이 사랑은 뭐겠어? 이 사랑이 뭘까? 눈꽃이 되는 거죠. 근데 바람 한 번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이래. 이 사랑은 가벼운 사랑인가 무거운 사랑인가? 가벼운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 휙 날아갈 사랑은 눈꽃을 의미하고, 여기서의 눈꽃은 첫사랑을 의미합니다. 첫사랑이 쉽게 이어지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햇솜 같은 지규법이고요.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의 밑줄. 황홀을 보아라. 보아라의 밑줄, 명령.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 된의 밑줄. 이거는 불의 대이다, 상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여기에서 상처는 새로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게 뭔 말이냐면, 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근데 봐봐, 눈이 엄청 많이 내려. 근데 나뭇가지 위에 쌓이는 눈은 우리가 그걸 눈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나뭇가지 위에 눈꽃이 만들어지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지. 수많은 내리는 눈들 중에서 거기에 머무는 애들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라는 이야기. 싸그라 두드려도 보고 춤도 추면서 수백 번 미끄러지면서 눈꽃을 피웠다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 눈꽃은 사라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첫사랑은 사라지기가 쉬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이 녹고 난 다음에, 눈이 사라진 다음에, 눈꽃이 사라진 다음에 봄이 되면 뭐가 피죠? 진짜 꽃이 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아름다운 상처는 첫사랑의 슬픔과 아픔을 극복한 실제 꽃,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시의 각 연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눈은 꽃을 피우기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존재로 의인화되었다. 의인법 썼다고 했죠. 일반은 맞는 말. 따뜻하고 순수한 눈의 사랑을 햇솜에 비유했다. 맞는 말이고요. 화자는 사랑에 최선을 다하는 눈의 자세를 예찬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었죠. 봄은 눈이 녹는 계절이니 가지와 눈의 이별을 함축한다. 맞는 말이죠. 상처는 눈꽃이 피었던 가지가 된 자리로 첫사랑의 상처가 영원함. 주제가 뭐라 그랬죠? 첫사랑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피워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의 원관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기억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황홀이니까 눈꽃에 대한 이야기죠. 상처를 터뜨린다. 상처가 뭐였죠? 새로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눈꽃은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상처는 봄에 피어난 꽃, 진짜 꽃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거 보겠습니다.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밑줄 다른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건 민주화 운동입니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4.19 혁명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가라의 체크. 명령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껍데기, 가래, 좋아 나빠. 나쁜 거지? 부정적 시어입니다. 4월도
4월의 밑줄. 여기서의 4월은요 4.19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19 혁명. 알맹이만 남고, 알맹이는 나무래. 그러면 알맹이는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지금 어때요? C9가 반복되고 있죠? 그치? 껍데기는 가라라는 C9가 반복되고 있어. C9의 반복이라고 적어주세요. C9의 반복. 동학년, 곰나루.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우성만 살고, 아우성은 살아남았으면 좋겠대. 그럼 아우성은 위에서 말했던 알맹이와 똑같이 긍정적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과 아사녀. 거기 두 가슴부터 가로 열고 아사달과 아사녀에 가로 닫고. 이 부분은 옷을 걸치지 않았다예요. 옷을 걸치지 않음. 옷을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수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수함, 순수성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빛내며 맞절할지니 거기 초래청이 뭐래요? 혼례식을 치를 장소래요. 그래서 아사달과 아사녀가 결혼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이곳에선. 이곳의 동그라미. 이곳이 바로 그럼 어디가 되겠어요? 국토에 대한 이야기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땅, 조국의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순수함을 가진 이들이 맞절한다 라고 했으니까 결혼을 하게 된다. 화해에 대한 이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도까지의 체크. 별표. 대유법. 대유법이라고 적어주세요. 대유법이 뭐였죠? 대표적인 것으로 비유하는 게 대유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은 어디? 제주도. 백두산은 어디? 네, 북한의 끝머리. 그래서 제주도하고 북한의 최남단과 최북단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최남단부터 최북단까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부분은 뭘 표현하고 싶었다? 국토를 표현하고 싶었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에 향그러운, 향기니까 후각이라고 적어주시고요. 흙가슴만 남고, 흙가슴의 동그라미,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모든의 밑줄 시적 허용이고요. 쇠붙이의 세모, 얘가 바로 뭐예요? 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거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계속 뭐라고 하고 있죠? 부정적인 이미지인 껍데기, 그리고 쇠붙이, 이건 사라졌으면 좋겠다. 알맹이와 아우성, 흙가슴은 남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쇠붙이는 전쟁, 폭력 혹은 독재 정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3번 보겠습니다.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 명령형 어미로 의지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가라 갔으면 좋겠다,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계속 했으니까 1번은 맞는 말입니다.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약간 시구의 반복이 있다고 설명했죠. 2번도 맞는 말이죠.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쇠붙이, 그 다음에 껍데기가 부정적인 거고, 흙가슴, 그리고 알맹이, 아우성 긍정적인 거죠. 직유법을 통해 우리 민족이 지닌 순수함을 강조하고 있다. 순수함을 아까 아사날 아사냐 그 뭐 옷 안 입은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직유법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안 쓰였죠. 뭐뭐처럼 뭐뭐 같이 없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상징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를 함축적으로 드러냈다. 쇠붙이가 뭐라고 대놓고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래서 여기서는 상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니은을 상징하는 시어를 이 시에서 찾아 쓰시오. 신동엽 시인은 우리 민족의 공동체가 함께 살기를 소망했다. 하지만 당신은 외세의 개입으로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했고 남과 북은 이념 대립으로 분단된 상태였다.
시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상에 저항했던 동학혁명이나 불의에 저항했던 4월 혁명과 같은 정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외세의 개입은 뭐에 대한 이야기? 뭐 껍데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건 뭘로 보시면 되겠어요? 니에는 뭐라고 썼어? 알맹이. 네, 알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어를 시에서 찾으라고 썼으니까 시에서 찾으라고 했으니까 버려야 되는 거. 앞에서 외세의 개입이니까 부정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껍데기 세부치에 대한 이야기. 니에는 필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니까 긍정적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흙가슴, 뭐 알맹이, 아우성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45쪽. 선생님. 네.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아니면 그 전쟁 때문에 죽었어요? 나이 들어서. 여기 그 혁명이라 써있길래 4.19혁명 때문에 죽었나 해서. 아니죠. 4.19 혁명과 같은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4.19 혁명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잖아. 네, 5, 6 봅시다. 폭포는 폭포의 동그라미. 얘가 바로 뭐예요? 시적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든 절벽을 절벽 체크.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밑줄. 무서운 기색이 뭐예요? 무서워하는 거죠. 무서움이 없대. 그럼 뭐래? 존나 용감하대. 이해됐나요? 용감. 근데 용감한 건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뭐 의인법 안 쓰냐?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의 밑줄. 목적이 없다는 이야기야. 목적이 없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향한다는 건 목적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폭포는 목적 없이 계절과 주야의 체크. 주야는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항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매한 정신처럼 지규법이고요.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야? 폭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떨어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금전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밤의 체크. 밤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했다. 부정적인 거죠. 밤이요? 네.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고든의 체크. 곧다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대부분이 올바른 삶 혹은 지조, 절개 이렇게 흘러가게 돼야 되는 거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폭포는 어때? 그러면 긍정적인 게 되는 거지. 이해됐나?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그래서 청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고든 소리는 폭포의 소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봐봐. 금전화도 없고 인가도 없어. 근데 폭포가 흘러. 이 폭포는 어디에서 흐르지? 그냥 땅바닥에서 흐르나 산속에서 흐르나 보통. 보통 산에서 흐르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야. 인가도 보이지 않아. 너무 조용해. 그러면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는 한 번만 들리고 끝나나요? 아니죠.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다시 고든 소리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구자라고 적어주세요. 선구자적 이미지. 선구자라는 것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한 명이 앞서서 나를 따르라 하면 뒤에 뭔가가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야. 이해됐나? 그렇기 때문에 폭포가 고든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면 고든 소리를 또다시 불러와요 하니까 바르게 생각하는 폭포의 자세가 또 다른 바른 것들을,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불러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문방울은 지규법이 쓰였습니다. 번개처럼 빨리 떨어지는 거죠.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취할 순간, 밑줄. 이건 술에 취한다일까?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해. 취할 순간을 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걸 즐기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 나타는 나태함입니다. 안정, 편안함이에요. 이걸 뒤집어 놓은 듯이라고 했으니까 나태해, 안 나태해, 안 나태해, 편안해, 안 편해, 안 편해.
그러니까 뭐야?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쉬지 않고 곧은 자세로 살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5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와 노조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단어와 노조의 밑줄. 단어와 노조가 나오려면 현재형이 주로 나와야 됩니다. 현재형. 우리 동사에서의 현재형은 뭐였죠? 니은다에 대한 이야기였죠? 기억나나 아까? 달리다, 달린다. 달린다가 현재형이죠. 그럼 형용사일 때는 니은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형용사일 때 쓰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언제도 쓰면 안 되지. 서술격 조사가 있는 경우에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 단어와 노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색채를 대비해 폭포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각적 이미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떨어진다. 그 다음에 폭포는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하강적 이미지가 뭐예요?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폭포로 떨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4번도 맞는 말인 거죠. 폭포를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로 의인화하고 있다. 이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매한 정신처럼 쉴 새 없이 떨어진다. 고든 소리를 부른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부터 볼까요? 몇 번이에요? 뭐가? 3번 아니에요? 5번의 답이? 네. 2번이잖아. 기억 봅시다. 폭포의 위대함이다. 기억이 뭐예요? 고매한 정신처럼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위대함을 나타내는 원관념이다. 그러면 폭포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원관념이니까 고매한 정신은 원관념이야 보조관념이야? 거기 봐봐. 고매한 정신처럼이라고 되어 있네. 나는 개처럼 일했다. 개가 원관념이야 보조관념이야? 보조관념이 뭐죠? 옆에 보조관념 도와주겠어요? 그 원관념은 뭐죠? 원관념은 진짜죠? 그럼 나는 바보다야. 그러면 바보가 나야 나가 나야? 그치? 그럼 나가 원관념이지. 바보가 보조관념이지. 그럼 여기는 고매한 정신처럼 폭포가 떨어져요 라고 했어. 그럼 폭포가 원관념이야? 고매한 정신이 원관념이야? 폭포가 원관념이 돼야겠지. 근데 1번은 뭐래요? 원관념이 바로 뭐래요? 고매한 정신이래요. 그래서 1번은 틀렸죠. 개인적 상징으로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 상징인가요? 원래 밤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보통 시에서 부정이죠. 그래서 개인적 상징이다 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는 양심의 소리를 상징한다. 아까 뭐라 했죠? 선구자적 성질.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불러온다. 앞서 나가면 뒤에 따라온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폭포의 강인함을 상징한다. 리을 뭐예요? 번개처럼 빠르게 쏟아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강인한 건 아닙니다. 폭포와 신이 긍정적 속성을 의미한다. 나태와 안정을 뒤집어 놓았다 했으니까 나태와 안정 그 자체는 부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됐나요?